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계 단계나 혹은 이제 종료 단계에 가서 저희가 보통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구사항 추적표하고 요구사항 추적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각종 아이디가 있죠. 예, 거기 무슨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아이디라든가 뭐 프로그램 아이디, 뭐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CBD일 경우에는 뭐 유즈 케이스 아이디, 뭐 클래스 아이디, 뭐 컴포넌트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적표에 있는 아이디는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이디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 각각의 화면 정의서에 가면 이제 화면 아이디를 있을 거고, 뭐 프로그램 명세서에 가면 프로그램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뭐 단위 테스트 케이스에 가면 테스트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면 요구사항 추적표에 있는 각종의 아이디들이 분석 설계 테스트 산출물에 있는 아이디와 100% 이제 일치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겠죠. 이제 감리를 해보시면 상당수가 이제 안 맞죠. 그건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경우인데요. 최초에 설계할 때는 이제 매핑을 잘 해놨는데, 또 이제 설계가 구체화되고, 또 이제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좀 뭐 변경이 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일치는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꼭 100%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감리에서 저희가 이걸 보긴 하지만 뭐 이게 좀 틀린다고 해서 사실은 뭐 시스템 구축 자체에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니죠. 단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엉망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사실 이 산출물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래도 이제 이런 문서들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좀 일관성을 갖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추적표에 어떤 화면 아이디가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화면 정의서에 가봤더니 뭐 그런 아이디들이 많이 빠져 있다. 예, 그러면 의심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요구사항대로 뭔가 화면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막 만든 거죠. 요구사항 상관없이.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이제 반대로 화면 아이디에는 많이 있는데 요구사항 추적표에는 그 아이디가 없다. 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추적표를 이제 부실하게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작성했는데 이제 설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고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적표에 반영을 안 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자체가 뭐 꼭 안 맞는다, 맞다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한다는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체크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또 없지만 또 이게 너무 엉망으로 해놨다는 거는 그만큼 좀 어떤 기준이나 그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론은 그만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점검을 뭐 이것도 이제 일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감리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주로 이제 뭐 사업 관리에서 한다든가 혹은 각 분야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적표에는 아이디나 하고 이제 산출물들의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혹은 누락된 게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뭐 간혹 가다가 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불일치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건 그 내용인데 이것도 쓰고 내용도 쓰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보고서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디 개수 체크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주관기관이 보더라도 감리가 되게 부실해 보이고 사업자분들이 또 보시기에도 굳이 이런 거 체크하려고 감리가 와서 그냥 하나라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하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용들, 산출물에 대한 내용들을 또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점검하려면요. 대부분의 이제 산출 요구사항 추적표 같은 거는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이디를 추출해 오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산출물들은 목록화 혹은 뭐 목차
이런 게 돼 있으면은 바로 가져와서 비교하면 되죠. 예,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목차화가 안 돼 있고 그냥 본문에 예, 페이지별로 기술이 돼 있다거나 이럴 경우는 약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또 산출물들을 가공해서 아이디만 추출해내는 그런 스킬들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차트하고 오늘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상호 간의 크로스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브이로그 함수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엑셀에서. 그 한번 실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요구사항 추적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기능 같은 거는 뭐 SFR 이라는 아이디로 저희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정하고요. 이렇게 10개 정도의 이제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이디가 있고요. 이제 이 아이디가 이제 실제 설계되고 테스트되면서 어떤 그 산출물에 반영이 되나를 체크하는 거가 그래서 추적표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CBD가 아닌 경우 그냥 화면 아이디,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화면이 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예, 그 요구사항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예, 단순히 하나의 화면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크린에어예요. 저희가 SCR 001 예, 화면이 이제 두 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화면 하나가 사용하는 이제 서버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거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요. 보통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화면이 이제 JSP란 거를 많이 만들고, 이 프로그램은 그 뭐 자바, 예, 서블릿이라든가 예, 그런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자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런 PRM 뭐 다시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화면에 대해서 프로그램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좀 이게 프로그램이 사이즈에 따라서 반대로 하나의 프로그램, 두 개의 화면이 하나의 프로그램 쓸 수도 있어요. 네, 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이 연결된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화면 단위로 테스트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화면 하나대로 테스트를 한다면 뭐 테스트 케이를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잡아야겠죠. 화면 단위로 케이스를 잡는다 하면은 화면에 맞추어서 사실은 아이디를 따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이죠.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화면 하나당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꼭 이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 별로 사실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되겠죠. 네, 프로그램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사실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화면 아이디로 이제 테스트하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개발자 측면에서는 뭐 이것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별로 또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화면 단위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적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요구사항 추적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추적표에 있는 이런 화면 아이디가 실제 화면 정의서에
다 반영이 됐는지 저희가 보려면 이거는 이제 요구사항 추적표고요. 보통의 X,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화면 정의서에 가면 거기 이제 그 화면별로 만약에 목차가 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뭐 보통 이렇게 1번은 뭐 관리 등록 뭐 조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서에 목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텍스트들은 제외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추출해내서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게 준비가 또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체크를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적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100개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98. 네. 추적표에는 이렇게 이제 100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화면 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텍스트를 추출을 뭐 해오셨어요. 추출을 이제 해왔다고 가정하고요. 네, 이렇게 추출했죠. 그래서 이제 간혹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일부러 좀 누락을 시켜볼게요. 화면 정의서에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죠? 39번이 누락됐고 뭐 53번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화면 정의서에 없는 화면이 여기 이쪽에는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뭐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 요 화면 아이디는 이미 추적표에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이 정의서는 이제 화면 정의서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목차나 혹은 뭐 내용에서 추출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겠다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상호 좀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추적표에 있는 아이디를 카피해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얘는 추적표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들은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추적표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갔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화면 정의서에 있는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 정의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할 때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뭐 몇 개 안 될 때는 당연히 금방 여러분들 인식을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는 게 바로 이제 브이룩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 체크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추적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디들이 이쪽에 있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정의서 입장에서는 이쪽에 아이디들이 이쪽에 있나 이걸 상호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브이룩업이라는 함수는 뭐 제가 엑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브이룩업을 하면 되겠죠. 이 값을 찾아오면 되겠죠. 자, 어디서 찾냐면 이 범위에서 찾아옵니다. 네. 이 범위에서 찾아오고요. 이건 자기 자신이니까 1이고요. false. 네.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오죠. 즉, 이 값은 이쪽에서 그렇게 값을 불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값을 불러 찾아서 왔습니다. 그럼 이 밑에는 이제 카피를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이게, 이 M2하고 M백은 지금 아직 상대 경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F4를 눌러서 절대 경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달라.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쪽에서 쭉 나타나고 있다는 건 얘가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찾아주고요.
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빵꾸 나는 게 있습니다. 예. 얘는 39라는 건 이쪽에 이제 없다는 거죠. 금방 찾아주죠. 그 다음에 53도 여기 없다는 걸 금방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00일, 102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없다는 걸 보여줘요. 자, 반대로 거꾸로 이제 정의서에는 있는데 이쪽에 혹시 없는 게 있나 볼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VLOOKUP 이번에 이 값을 찾아오는데 어디서 찾아오냐면 이쪽에서 찾아옵니다. 예, 이쪽 전체에서 지금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에 false 동일한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이 값이 이쪽 왼쪽에 화면 아이디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져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절대 범위를 설정하고 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이 아이디들이 추적표에 다 있다는 얘기고요. 쭉 가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특별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반대인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없던 거. 예를 들어서 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SCR015가 이쪽에 없구나 추적표라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 크로스 Vlookup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 한쪽에 비어 있는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아이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상호간에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는 여기다 이제 또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 추적표에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를 놓고 실제 프로그램 명세서에 있는 아이디를 이렇게 추출해 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상호간 체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Vlookup을 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제 Vlookup을 많이 쓰시는데 Vlookup을 못 쓸 경우가 있어요. 못 쓴다기보다는 이제 Vlookup을 쓰려면 이 데이터의 열 값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굳이 이제 그 조절을 안 하고도 이런 Vlookup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